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중에는 흔히 나만 제대로 법을 잘 지키고 잘 살면 평생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뿐으로 인식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까지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베풀며 사시던 분들이 나쁜 사람한테 법적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등 몹시 충격을 받고 인생관까지 달라지는 것을 가끔 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로부터 무엇을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 대표적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나 당황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대처하기까지 긴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법적인 요구를 당하였을 때 그 내용 증명은 대부분 나에게 정신적, 재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전혀 대꾸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는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그럴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반박 내용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답변서 형식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번져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경우에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시인하는 것이니까 대꾸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장시간이 흐르면 본인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연결되었을 때에 판사가 판단할 때에는 사람을 매우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매우 훌륭하여 보통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형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많이 다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찾아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특히 강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단 보통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 판사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면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전문가와 상의를 했더니 이에 대하여는 일체 대꾸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라는 결론이 나서 대꾸를 안 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하여 대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훌륭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사항은 어느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않고 무작정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상인이라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해야 후에 판사에게 불리한 심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인 공격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전화기의 그 녹음 기능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녹음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법적 분쟁의 상대방과 그 측근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녹음이 되어 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지도 모른다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문이 열리면 참지 못하고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유별나게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는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재판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는 불리한 내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이라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 우편은 그 자체로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문서의 존재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단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 남습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각별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법적인 공격을 예고받았거나 실제 받았을 경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만약 소송으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유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증거로 즉시 남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증거 싸움입니다. 예컨대 그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사람이 현재는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 같으면 당장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단순히 자필 메모라도 좋고 도장이 없으면 무인도 좋습니다. 사람의 일은 미래에 관한 한 칸치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증인이 상대방 측의 회유나 협박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개입을 꺼려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미리 서류를 받아 놓으면 이런 상황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결정적인 광경이라고 생각이 되면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해두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인척이 도와주는 것도 매우 유익하지만 완벽하게 대처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만약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그 문서의 작성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예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한 내용 증명은 후에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은 수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신인의 직장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